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GGM 노동조합 설립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사회적 약속 파기를 우려하고 있는 반면 노조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줄여 투자할 기업을 유치하되 지자체가 각종 복지 지원, 이른바 사회적 임금을 책임지는 방식의 노사 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2021년 가동을 시작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은 광주형 일자리의 첫 구현 모델입니다. 최근 GGM에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가 설립됐습니다. 약속했던 사회적 임금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3,500만 원인데 애초 약속한 주택 지원 등 후생 복지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GGM의 일대 주주인 광주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개 반박했습니다. 연봉 수준이 가장 낮은 1년차 기술직 보수 총액도 3,700만 원이 넘고 임금과 별개로 주거비와 통근버스 등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우리 광주시를 비롯해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GGM 현장에서 상생협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광주 시민들은 많이 우려하고 있고 저 역시 우려함이 큽니다. 노조 설립의 당위성을 두고도 양측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 당시 지역 22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 노사민정협의회 협약서입니다.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 등을 위해 상생 노사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에서 근무 환경과 조건을 논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생협의회의 결정사항 유효기간도 누적 생산 35만 대 달성 시로 못 박아뒀습니다. 광주시는 이를 근거로 사실상 무노조, 무파업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반면 노조는 관련법에 따른 노조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부속 조항이 있는 만큼 무노조, 무파업 합의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단체 교섭권 지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그 교섭창구 단일 열차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이후 회사에 단체 교섭을 요구해서 임금과 이제 단체 협약 관련한 협상을 좀 하게 될 거고요. 노조할 권리다. 사회적 약속 파기다. GGM 노조 설립을 두고 광주형 일자리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5.18 당시 숨진 누나를 그리워하는 글이 최근 광주의 한 지하철역에 붙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넘었지만 유족들의 가슴에 새겨진 한은 어쩌면 더 커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던 옛 전남도청입니다. 이곳에 있는 문화전당역 3번 출구에 최근 메모지 9장이 붙었습니다. 벌써 5월이 됐다며 시작한 글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누나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자신을 58살 남성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누나 때문에 결혼도 못했다며 누나는 하늘에서 시집을 갔는지 묻습니다. 5.18 당시 누나가 나가는 걸 말리지 못해 지금도 후회한다는 대목에서는 수십 년이 지나서도 누나를 잊지 못하는 동생의 애절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글쓴이는 많은 사람이 희생을 기리며 누나를 생각한다며 누나한테 편지가 가기 전에 비가 쓸어갈까 봐 여기에 쓴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 초쯤 붙은 것으로 보이는 이 메모지들은 연휴 때 내린 비로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 글을 읽은 시민들이 남겼던 메모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5.18 때 숨진 누나를 그리워하는 메모를 본 시민들은 5.18 희생자를 추모하는 답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누나분이 하늘에서 동생분 웃는 모습을 기대할 것이라며 글쓴이를 응원했고 또 다른 시민은 나라와 광주를 사랑하셨던 희생자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왔다며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지금의 저라면 상상도 못할 것 같고 그분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지금 자유롭게 공부도 하고 꿈을 꿀 수 있다고. 5월 어머니 집에서도 시민들이 남긴 메모를 보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유족들의 마음에는 풀리지 않는 한이 있다며 매년 더 나은 5월을 꿈꾼다고 말합니다. 저도 당시 오빠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정말 저의 일 같아서 굉장히 눈물이 나려고 그러고 예, 정말 어떤 마음으로 광주를 찾아와서 저 작지만 저 쪽지를 붙였을까.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어느덧 44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지만 아픔을 잊지 못한 5월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에겐 그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국가 보조금을 놓고 그동안 단체 내부에서 고소 고발 전에 소송전까지 이어갔던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에 대해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비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감사를 진행한 결과 비위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부상자회가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은 상임 부회장에게 3천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중고차를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운용비 부족을 이유로 총 4억여 원을 차입해 대의원에게 개인별로 30만 원씩 지급하는 등 9건의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공로자회에 대해선 업무용 차량 구입과 관련해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업무 시간에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은 상임 부회장에게 2천만 원이 넘는 수당을 지급했다고 봤습니다. 또 국고보조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모두 8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자신의 영달과 이권을 위해 5월 정신을 실추시킨 일부 공법단체 회원들을 규탄했습니다. 내부에서 5.18의 정신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편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오는 17일까지로 예정된 재심의 신청을 통해 적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소명하거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바로잡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부분은 또 무혐의 받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자료를 취합을 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 징계가 성립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징계 사유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소명을 해서 또 공법단체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받은 감사이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앞으로 단체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온라인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 5.18 민주화운동 왜곡 설정을 처음 제보한 초등학생을 광주로 초청해 표창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5.18 왜곡 근절 공로를 인정해 오는 13일 부산에 사는 해당 초등생과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초등생은 이용자들이 각자 가상현실을 만들어 즐기는 방식의 로블록스 게임을 하면서 계엄군이 시민을 고문하고 북한군이 등장하는 등 5.18을 왜곡하고 폄훼한 게임을 발견해 신고했고 로블록스 측은 즉시 해당 게임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편 5.18 기념재단은 문제가 된 게임 제작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11억 원 규모의 편취금을 가로채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걸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눈썰미가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검은색 후드티를 뒤집어 쓴 20대 남성이 은행으로 들어옵니다. 창구로 온 이 남성은 은행 직원에게 현금 3천만 원을 인출해달라 요구합니다. 앳된 외모의 남성이 고액의 인출을 요구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 곧바로 남성의 계좌 사용 이력을 조회하자 사기로 3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된 타 계좌와 거래한 내역들이 확인됐습니다. 몇몇 가지를 더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금융사기에 관련된 보이스피싱 범죄 거래인 것 같은 느낌이 확신이 들어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은행 직원은 이 남성에게 다른 금고에서 현금을 가져오겠다고 둘러대며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막았고 경찰이 오기까지 15분 동안 인출을 지연시키며 체포를 도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확인된 이 남성. 지난 2월 말부터 광주와 목포 등지의 은행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총 11억 원 상당의 편취금을 이체나 택배 또는 대면 전달의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거된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 건당 50에서 8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진도에서도 60대 여성이 주식 투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8천만 원을 이체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에 의해 극적으로 무마되는 등 시민 재산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화 내용을 숨기려고 하시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고 통화가 여러 번 오면서 결국에는 고객님이 밖으로 도망가는 걸 보고 이게 사고다라고 직감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모두 570여 건.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2만 130여 건에 이르며 피해 금액은 5,100억 원에 달합니다. 어떤 관공서도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금융기관도 은행 밖에서 대출금을 받아가지는 않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피해를 보셨다면 즉시 112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경찰은 검거된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피해자 파악에 나선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올해 오락가락한 날씨 때문에 여기저기서 농작물 피해가 큰데요. 매실의 주산지인 광양에서도 냉해로 인해 농민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최저기온이 보름 사이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를 넘나들 만큼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았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양 다안면의 한 매실 농가. 매실나무의 푸른 이파리만 무성합니다. 매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할 나무에는 열매 대신 말라버린 꽃만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열매가 열린 것도 눈으로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음 달이면 매실을 따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수확량은 지난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실 농사 25년 좀 넘게 짓고 있는데 올해 처음이에요. 이렇게 매실 안 달리는 거는. 열매가 제때 맺히지 못한 건 이상 저온으로 인한 냉해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중순에 일찍 꽃이 피기 시작한 이후 영하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지난 2월 10도를 넘던 광양 최저기온은 3월 초 다시 영하 5도로 떨어졌고 이후 11도까지 찍으며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했습니다. 광양에서만 전체 매실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400여 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순천에서도 220헥타르의 냉해가 확인됐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 규모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매실의 정상적인 착과율이 한 65에서 70%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 내지. 농림축산식품부는 매실 저온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오는 13일까지 피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국내 최대 호국 축제인 여수 거북선 축제 불법 노점상이 운영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축제가 파행을 빚은 건데요. 여수시는 불법 노점상의 배후로 계약자 1명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최왕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북선 축제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먹거리 장터와 놀이시설엔 시민들의 발길이 몰립니다. 평범한 축제장 부대시설로 보이지만 축제가 벌어지는 틈을 타 여수시의 허가 없이 운영된 불법 노점상입니다. 철거되지 못한 자재와 가득 쌓인 술병들이 이곳 해양공원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축제 정식 프로그램의 하나인 벼룩시장 형식의 플리마켓은 이 같은 불법 노점상에게 자리를 뺏겼습니다. 피해 공간이 일단 안 되고 저희가 맨 처음에 예고받은 참여 공지가 떴을 때 나왔던 매대와는 전혀 다른 매대였고 그것도 바뀌었으면 미리 안내가 나와야 되는데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법 노점상으로 인근 상인들 역시 거북선 축제 특수를 누리지 못했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장사하는데 매출이 작년 거북선 축제의 4분의 1이었어요. 지역 축제의 목적이 뭔가요? 지역 경제 활성화거든요. 축제 주최 측은 불법 노점상 운영의 배후로 김모 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2년 전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축제 상인들과 계약해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 씨는 축제 주최 측과 계약한 5천여만 원 이상을 회수하려고 허가받지 않은 구역까지 상인들과 계약했고 여수시의 강제 철거 명령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찾을 길이 없으니까
불법으로 이적해양공원에 불법으로 천막을 치고 영업을 한 겁니다. 저희들은 그거 알 줄 알았는데 불가 통보가 오니까 여수시는 김 씨를 국공유지 무단 점거 혐의로 형사 고발했고 인근 상인들은 여수시의 소극적 행정에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제22대 국회 광주 전남 당선인들의 각오와 포부를 듣고 지역 현안 해법을 논의해보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광주 MBC는 내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특별기획 제22대 국회 광주 전남 당선인 총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11명의 지역 당선인들은 총선 이후 정치권의 과제와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 호남 정치 복원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